미래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미리 당겨서 지금 갖다가 쓰자. 대출은 그게 아무튼 빚을 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빚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나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예전처럼 우리가 수렵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일이라면 대출이 그리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 경제활동은 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낚싯대도 좋은 거 사야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비료도 좋은 거 써야죠. 그러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야 할 게 많아요. 그 돈을 우리가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하거나 그런 돈벌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세상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동안 세상의 돈의 양은 점점 더 많이 불어난다고요. 대략 한 10% 정도로 우리나라는 10% 정도로 돈의 양이 늘어납니다. 내가 작년에 갖고 있던 돈보다 올해 갖고 있는 돈의 양이 10% 정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돈도 벌면서 농사 지을 준비도 하고 사업할 준비도 할 수 있다면 대출이 필요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대출이고요. 대출은 미래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미리 당겨서 지금 갖다가 쓰자. 모든 기업들이 여러분 대출을 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업해서 번 돈으로만 사업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 삼성전자가 막 반도체라는 걸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뭔지 모르시죠? 작년까지 열심히 선풍기 팔아서 번 돈으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라는 뉴스를 여러분은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대출이라고 하는 건 경제활동을 굉장히 더 빨리 할 수 있는 자동차로 치면 엑셀러레이터? 그걸 잘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부를 빨리 이룰 수 있고 경제활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세상에도 좋은 거죠. 과연 갚을 수 있을까 고민되고 빚지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바라보는 가장 큰 딜레마인데요. 대출을 받을 때마다 겁이 나는 이유는 그 대출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려는 투자, 우리가 하려는 사업, 그게 불안한 거예요.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잔디밭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축구공 때문이 아니라 이 축구공을 잘 못 다루기 때문인데 자꾸 못 다루고 넘어지니까 에이 축구하지 마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안전한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가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대출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극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영화를 보면 제일 편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야만 영화를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대출도 비슷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받으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업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대출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은 위험한 거래,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출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출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다,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현대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을 하기가 자꾸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경제 뉴스들의 대부분은 대출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를 모두 다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마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데 경제도 좋아.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데 경제는 나빠져.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 그런데 경제는 좋아. 이런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받아. 그리고 경제도 나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경제 국면은 이 4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봅시다. 사람들이 대출을 열심히 받아가고 경제도 좋아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고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 경제도 뜨거운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그런데 경제는 안 좋아. 이건 경제가 너무 뜨겁다가 슬슬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투자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기 쉬워요.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 그런데 경제는 좋아. 이건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가는 초입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위축되어 있지만 슬슬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 다른 사람들은 대출을 잘 안 받을 때 내가 대출을 열심히 잘 받아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산에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겠죠.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올라타게 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경제도 나쁜.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죠. 대출이라는 건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네 가지 국면 중에서 자칫하면 큰일 나는 국면이 있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경제는 안 좋은 상황, 안 좋아지려는 상황. 2번의 국면이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사거나 하면 실패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대출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대출을 받아서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하죠. 2번 국면을 피하고 3번 국면을 잘 찾아내는 게 우리가 자산을 늘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재테크를 하는 요령이에요.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를 알아야 내가 대출을 줄일 시기인지 대출을 늘릴 시기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만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를 잘 파악하고 대출을 받을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지 우리의 경제 활동도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이고 대출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생각은 둘 다 틀린 생각입니다. 경제 국면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고 피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판단이 틀려서 사람들이 매일 논쟁도 하고 토론을 하는 건데 아무튼 정답은 그런 구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대출을 받을 때는 뭘 알고 대출을 받으면 좋은가 실전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대출 금리는 바가지 썼네 해도 뭐 한 1%포인트 싸게 받았네 해도 한 1%포인트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건 정부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